달서구 체육회가 23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2년 달서구 채용유공자 시상식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다사업 행정복지센터는 12월 28일부터 대구 경북 읍면사무소 최초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22일 달서구민의 날을 맞아 구청 광장에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달서아트센터에서 제15회 달서구민의 날 축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23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 3층 실내 게이트볼장에서 제2회 성서이연 페스티벌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경 20포럼이 연말 연시를 맞아 저소득 가정에 이불 30채를 기탁했습니다. 광주 시립발레단 호두깎이 인형이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프리즌이 12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23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2년 달서구 채용유공자 시상식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매년 달서구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올해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서구 체육회의 주최 주관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총 54명이 수상한 이날 시상식에서 달서구 체육회 이사를 맡고 있는 조연수 푸른방송 대표이사와 김성배 달서구 테니스협회 회장이 대한체육회 회장상을 수상했으며 신금석 달서구 체육회 이사는 대구광역시장상을, 그리고 장기초등학교 박수경 교장이 체육진흥유공 달서구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달서구를 빛낸 달서구 축구협회가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으며 월배중학교 육상부와 효성여자고등학교 농구부는 우수 경기상과 함께 부상도 전달받았습니다.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 동안 달서구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상식 후 달서구 체육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후원금 2천만 원을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전달했으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1억 2,420만 원의 장학금을 달서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성군 다사업 행정복지센터는 12월 28일부터 대구 경북 읍면사무소 최초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다사업 인구는 지난 2019년 9만 명을 돌파하고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10만 명에 달하며 전국 업 단위 인구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민들의 다양한 행정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중 여권 발급에 있어 그동안 다사업 주민들은 군청보다는 시청 등 타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민의 건의로 다사업에서는 작년부터 외교부에 다사업 여권 발급 창구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지난 10월 4일 여권 사무대행기관 지정 승인을 받아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사업 세천 1, 2, 2장 추연필입니다. 사실 여권 발급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달성군청이나 서구청, 달서구청 이런 여러 개 한 3, 40분 거리, 길게는 1시간 거리로 왔다 갔다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장으로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여권 발급 창구를 제안했는데 우리 표준식 업장님께서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래 추진하게 되어 여권 개설에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 개설에 모두 힘주신 읍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권 발급에 상당히 불편했던 우리 다사읍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성서 일부 주민들께서도 다사읍 여권 창구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사읍 1층 민원실에 설치된 여권 발급 창구는 약 30제곱미터 규모로 접수와 심사, 교부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여권 업무 창구 2개와 대기 장소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다사읍에서는 12월 28일 정식 운영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권 담당자 교육 및 시범 운영을 진행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읍장 표준식입니다. 드디어 우리 다사읍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사읍은 인구가 10만에 가깝습니다. 아주 큰 도시인데 그동안 여권 발급 관계로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여러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우리 주민분들 중에 우리 이장님 한 분이 이렇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중앙외교부하고 의논해서 드디어 12월 28일자로 여권 발급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분들은 여권 발급 관계로 해서는 군청을 가거나 구청을 가거나 시청을 가는 등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사읍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해졌으니까 우리 이 주민분들이 많이 편리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다사읍 민원실 여권 발급 많이 오셔가지고 편리한 주민 편의 시설을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사 10만 주민분들과 함께 다사읍 여권 발급 창구를 축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편 개소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략하고 개소 기념 이벤트로 선착순 100명에게 소정의 홍보 물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사읍 여권 발급 업무 개시로 10만여 명의 다사읍 주민들과 합인면, 달서구, 북구 일부 등 지역민들에게 여권 발급과 관련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구는 22일 달서 구민의 날을 맞아 구청 광장에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태원 구청장을 비롯하여 시 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달서 구민의 날이자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한 지 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힘겨운 유치 과정을 함께한 구민들로부터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기념비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기념비를 구의 전통과 역사적 의미를 담은 오람동 입석 형태의 자연석으로 제작해 상징성이 뛰어난 구청 정문 우측 하단에 설치됐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기념비 설치를 통해 대구시 신청사 유치 과정에서 구민들의 땀과 뜨거운 지역사랑 정신을 기리며 유치 당시의 감동과 의미를 되새기며 더 큰 화합과 단결을 통해 새로운 달서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구는 22일 달서 구민의 날을 맞아 달서 아트센터에서 제15회 달서 구민의 날 축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원 구청장을 비롯해 시군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축하 공연 등으로 의미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또한 제34회 자랑스러운 구민상에는 지역경제부문의 김창일 씨와 사회봉사부문의 김종태 씨가 각각 수상받았습니다. 아울러 12월 22일은 달서 구민의 날이자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한 지 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로 달서구는 지난 2019년 대구시 신청사 부지를 옛 두루 정수장 터에 유치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12월 22일 최종 선택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은 23일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3층 실내 게이트볼장에서 제2회 성서 이연 페스티벌 행사를 가졌습니다. 봉사와 나눔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주신 우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상식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성서 이연 봉사단 소속 26개 봉사단과 후원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부 기념식은 참석 내빈들의 소개와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시상식 그리고 내빈들의 인사말과 축사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노인복지관 관장 조재경입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어르신들 매일같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 함께 노고해 주셨습니다. 봉사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26개 팀원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올 한 해를 둘러보고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더욱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모쪼록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진 2부 디너쇼에서는 참석한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노래 자랑과 함께 초청 가수들의 멋진 공연 그리고 저녁 만찬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을 함께 보내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경 20 포럼이 연말 연시를 맞아 저소득 가정에 이불 30채를 기탁했습니다. 지난 22일 대경 20 포럼이 이곡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불 30채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진구 대경 20 포럼 회장과 조양이 이곡이동 동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직접 저소득 이웃들에게 기탁받은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따뜻한 나눔을 가지고자 이렇게 이불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전달해드린 이불로 우리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경 20 포럼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따뜻한 이불을 선물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우리 대경 20 포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올 겨울 유독히 많이 춥다고 하는데 이 이불 잘 이용하셔가지고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곡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날 전달받은 이불 30채를 관내 저소득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대경 20 포럼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가게 인형이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2022년 마지막 기획 공연으로 선보이는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가게 인형이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합니다. 러시아 작곡가인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의 명작 호두가기를 광주시립발레단이 새로운 버전으로 재해석하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전합니다. 모든 연령층 관객을 위해 만 5세 관람가로 준비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흥겨운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무대를 선사합니다. 또한 이번 호두가기 공연은 2013년에 대구와 광주가 달빛 동맹을 맺어 이어온 역사를 통해 문화교류로 진행하는 공연으로 대구와 광주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광주시립발레단의 군무와 화려한 무대 연출로 황홀하고 신비로운 호두가기 공연으로 관객들의 가슴 속에 계속 남을 감동을 전합니다. 12월 29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시작으로 30일에는 평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마지막인 31일은 주말 오후 3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뮤지컬 프리즌이 12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창작과 코미디로 소극장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락 뮤지컬 프리즌이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개최합니다. 관객과 같이 공연을 만들어가며 재미와 감동을 주는 락 뮤지컬 프리즌은 가수의 꿈을 안고 준비하던 3명의 청년들이 사기를 당해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탈옥하여 가수가 되는 과정을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락밴드의 콘서트에 온 듯한 신나는 음악과 시선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로 꿈을 향해 도전하는 뜨거운 열정을 관객들에게 전합니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7시 30분 그리고 주말 오후 3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리는 뮤지컬 프리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통계청 2022년 통계업무진흥유공 대통령상 수상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통계청 주관으로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2022년 통계업무진흥유공 포상수여식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2022년 전국 사업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등 전국 단위 경제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가 통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달서구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적을 인정받아 기관 표창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조사 응답률을 높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어린이집 원장 재무회계 교육 및 보육유공자 표창 수여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6일 건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원장 재무회계 교육과 유공보육교직원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재무회계 교육은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해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또한 달서구 보육 발전과 안전한 보육 환경에 기여한 유공보육교직원 30명을 발굴해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2022년 보육정책 우수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서 달서구 어린이집이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12억 3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보육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별빛 수놓은 낙동강 레포츠밸리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6일 부지면에 위치한 낙동강 레포츠밸리에 LED 별빛 조명을 설치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연말연시 행복한 감성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포츠밸리에는 수목을 활용한 은하수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갈대 LED 라이트를 연결, 서핑보드 빛 조형물을 설치해 따뜻하고 화려한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이번 사업은 문체부 주관 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고독사 예방 교육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6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고독사 예방사업에 관심 있는 기관시설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은 개인화 현상과 최근 1인 가구 급증,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 단절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키퍼스코리아 김석중 대표를 초청해 고독사의 원인 분석, 연령 가구별 유형에 따른 특징, 예방자의 역할 등 고독사 예방 활동 및 실천 지침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달성군은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주민 조직과 기관들이 고독사 예방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중학교 2022년 독도지킴이학교 활동 우수학교 선정 소식입니다. 상서중학교는 지난 16일 2022년 독도지킴이학교 활동 우수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영유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최하고 동부가 역사재단이 주관한 2022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독도지킴이 학교는 초중고 각 40개교씩 120개교가 올해 초 선정됐으며 그중 활동이 뛰어난 학교가 활동 우수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활동 우수 학교로 선정된 상서중학교는 독도 수고 동아리인 상서 독수리를 중심으로 1년간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 개최, 독도 굿즈 만들기 등 수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으며 다른 학생과 선생님들에게도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독도 지킴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상원초등학교 나는 슬로리더 학년군별 문집 발간 소식입니다. 상원초등학교는 3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융합적 독서 인문 교육의 영역으로 학생 글쓰기 작품을 모아 12월 9일 학년군별 책으로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초등학교 나는 슬로리더 문집은 올해로 5년째 맞이하는 슬로리딩 운동의 결실로 학생들이 학급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눈 슬로리딩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엮고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슬로리딩은 한 학기 한 권 읽기인 상원초등학교의 특색 교육으로 꿈을 쓰며 성장하는 학생들의 따뜻한 학교 생활을 위해 책 읽기, 토론, 책 쓰기를 통합한 수업 방법을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2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2월 버려진 폐자전거 중 사용 가능한 자전거를 수리해 지역아동센터, 대구달서구 가족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에 기증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원 재활용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달서구는 자원 재활용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한 후 그중 사용 가능한 자전거 33대를 수리해 와룡성심지역아동센터, 대구달서구 가족지원센터, 볼리종합사회복지관 등 11개 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에 기증했습니다. 지역 내 무단방치 자전거는 매년 200대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방해 및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신고된 무단방치 자전거는
10일 이상의 개고 후 소유자가 없는 경우 수거 보관 후 14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처분됩니다. 그동안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의 경우 대부분 고철로 매각됐으나 그중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를 선별 수리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곳에 재활용 자전거를 기증했습니다. 달서구는 23일 반딧불 봉사단과 함께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내 공유 키친에서 먹거리 꾸러미를 만들어 관내 어르신 105세대에 전달하는 2022 온기 나눔 꾸러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온기 나눔 꾸러미 만들기 행사는 주변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먹거리 꾸러미를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꾸러미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정성을 담아 직접 조리한 4가지 밑반찬과 삼색 떡국떡, 사골곰탕, 김가루 등 간편 식품으로 꾸려지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105세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낙동강생태 탐방로가 지난 21일부터 겨울 시즌을 맞아 크리스마스 테마의 감성별빛 LED 터널을 새로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LED 조명 터널 시공은 탄소 배출 제로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태양광 LED를 이용하여 시설공단 직원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작업하여 최초 비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눈사람, 눈꽃, 스노우볼 등의 형형색색 태양광 LED로 화려하게 연출됐습니다. 낙동강생태 탐방로 터널 조명은 길이 20m, 높이 3m의 LED 조명 터널로 17시 30분부터 이용 가능하며 또 다른 낙동강변의 겨울 정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달성군에 이어지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이 따르고 있어 지역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2일에는 한국 BNC, 23일에는 SENC가 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각각 장학금 500만 원을 달성장학재단에 기탁했습니다. 한국 BNC는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에 소재하는 수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분전반 전문기업으로 2015년 첫 기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SENC는 달성군 화원읍 설아리 소재의 콘크리트 판매 관련 기업으로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 나눔을 통해 지역 콩나무들을 격려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달성장학재단 이사장인 최재훈 군수는 고물가 고금리의 불경기로 인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뜻깊게 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